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스스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저희 부동산 꼰대들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2021년도 하반기,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머니투데이 뉴스입니다. 서울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제한을 더 빨리 하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휘권 양도 관련해서 서울시 건의사항이라는 거죠. 현재 재개발은 놔두더라도 재건축은 현재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가 조합원 지휘권 양도가 안 돼요. 즉 거래를 하면 안 되게끔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조합 설립 인가 이유가 언제냐면 이 재건축 단계가 있어요. 먼저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럼 구역 지정 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만듭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하고요. 이제 조합 설립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인가를 받는 거죠. 정부 기관에. 이렇게 이제 이거 후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이제 관리 처분하고 철거하고 입주를 해요. 지금은 이 조합 설립 이후에 재건축은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두 단계 더 땡기자는 거죠. 구역 지정에서 조합 설립까지 뭐 적게 걸리면은 2년이지만 오래 걸리면 5년, 7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마찰이 있으면. 그런데 이 구역 지정에 거래 금지를 하자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일단 서울시의 의도는 뭐냐? 나는 재건축 개발을 시켜줄 거고, 재건축 개발을 할 경우에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가 이런 포지션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건의안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거래 금지를 하자. 그리고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이제 관리처분이거든요. 이 관리처분인데 이 관리처분 후 전에 사업 시행 인가 요 앞으로 당기는 거죠. 한 단계. 요 한 단계 당기는 거는 약 짧으면 1년, 길면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거래를 못하게 막자라는 거죠.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거래 금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건의안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실행되기 힘든 게 서울시장 권한 밖의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기 수요뿐 아니라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크다. 우리가 두 번째 부작용. 그러니까 거래 금지를 막는다 그래서 집값이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순수한 거래. 지금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서 기존 매물이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물건이 부족한 상태처럼 재개발 재건축은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물량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막겠다는 거죠. 내가 저걸 사서 그럼 한 7년 후에 아파트를 받을 거야. 그럼 만족하자는데 그것까지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아파트의 수요가 더 쏠리는 거죠. 신축 아파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다시 뛰는 그런 부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을 갖춘 재건축 매물은 귀하다. 그래서 비싸게 팔리는데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집값 안정화 기대 힘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간단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재개발 지역을 묶죠. 또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를 묶었어요. 재개발 지역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은 6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6평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6평 이하가 예전에 3억이었어요. 집은 5평짜리가 재개발의 물건이 가격이 3억이었는데 허가를 안 받아. 6평 이하는 허가로 묶이면서 이 3억짜리가 4억으로 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도 무조건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몇 가지 사항 때문에 거래가 되는데 그런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오히려 뛸 거지. 물건이 귀해지면서 가격이 잡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본다. 서울시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되 집값 안정화를 위해 힘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다. 그러니까 요식행위다라는 거죠.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뭔가 풀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집값이 뛰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규제를 풀어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노력을 했다. 근데 정부에서 안 들어줬다. 라고 하는 거를 계속 제스처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 단지가 되게 이 막어도 거래를 금지시켜도 의미가 없는 게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재건축 예외적으로 입주권을 거래할 수 있는 이게 방법 5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 단지 30개가 물건이 거래가 돼야지 가격이 뛰는 게 아니고 한 개만 지금보다 높은 시세로 거래가 되면 가격이 뛰어요. 기존에 재건축 매물이 10억이었는데 10억이었어요 집이. 근데 바로 그 옆에 거래된 게 물건이 귀해지면서 얘가 12억으로 거래된다면 이때부터는 모든 매물 10억짜리는 없어지고 다 12억으로 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건축 가격은 뛰기 때문에 이거 거래 금지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입주권 거래되는 물건은 어떤 거냐면 이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건 사도 돼요. 이런 물건들은 조합원이 바뀌어도 돼요. 상속을 받는다든지, 또는 해외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1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보유를 했어요. 그 다음에 거주를 내가 5년 동안 거기서 했다면 이것도 역시 거래가 돼요. 현재 제일 많이 나오는 물건이 바로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들이 하나씩 거래가 되면서, 왜 이 물건들은 귀하겠죠? 대부분 투자하면서 오래되다 보니까 거주를 안 했어요. 이런 귀한 물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계속 뛰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토지거래 허가를 더 일찍 묶으면 가격이 더 빨리 뛰겠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조합 설립 이후 또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또는 착공일 이후에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역시 또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게 되면 거래가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예외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부동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설마 또 오를까라는 기사예요. 근데 오르겠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4월 27일 정부 예상 뒤엎는 2분기 집값이다. 자, 일단은 집값이 뛰는 가장 큰 요인을 첫 번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분기에 비해서 우리 1년을 4분기로 나누죠. 그러니까 1분기 때 그래도 그나마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2분기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났다. 절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종부세 회피 매물도 6월로 끝인 거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그나마 매물이 기존 매물이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는 양도세 중과나 중과를 없애주지 않는 이상에는 기존 매물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세훈발 재건축 기대감 상승 요인이다. 계속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완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가 집을 안 팔게 되거나 또는 높은 금액이 아니면 아예 안 팔게 되다 보니까 금액이 뛰는 거죠. 그 다음에 하락 요인이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의 정책이 이제 규제 완화로 돌 줄 알았는데 지금 또 얘기 나오죠. 우리는 그 해줄 생각 없는데, 그 자기네끼리 지금 현재 싸우고 있어요. 빨리 시장은 규제 완화를 해서 기존 매물이 쏟아져서 기존 매물 위주로라도 거래를 좀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 이 고집은 정말 저는 역대급. 우리 노무현 정권 때도 바꿔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대급 고집을 가진 정부를 우리가 만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석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거에 대해서 불만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스스로. 아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유일하게 저희 부동산 꼰대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구독 누르세요. 자, 그래서 올해 집값 관련 주요 지표예요. 1분기 때 11,435가구 입주 물량이 나오던 게 2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6,000세대로 줄었다는 거죠. 6,000세대로. 자, 그러면 3분기 때는 늘까요? 4분기 때는 3분기, 4분기 다 물량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2022년에는 늘까요? 그럼 2020년 물건은 입주 물량은 얼마인지 제가 뒤에서 다음 장에서 준비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증여로 급증했다. 그러니까 증여로 다 돌아섰어요. 이렇게 증여로. 전국. 강남구도 역시 증여가 1월달 대비 3월달이 몇 배죠? 13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증여로 해서 그냥 끝내버리지 내가 양도세를 갖다가 60% 70% 내면서 안 팔겠다. 이거는 지금 정부하고 서울 시민들하고 지금 힘겨루기 하는 건데 이미 정부가 졌는데 인정을 안 해요. 내년 대선까지 인정을 안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마음이 급해지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 경제로 보지 않고 정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약간 고집, 아집.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은 안 잡힌다. 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다주택자 강화 세제가 시행되는 오는 6월을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쏟아질 거다.
그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정부에서. 이거 꿈이죠, 꿈. 굉장히 꿈 이상적. 이분들이 꿈꾸는 세상, 이분들은 이상적 세상은 저는 다른 데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이거 안 맞아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고, 자,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세제가 매물 출회를 끌어낼 거라는 정부 여당 기대와는 달리 그냥 세제 회피용으로 증여를 해버렸어요. 증여 물량이 13배가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수가 한 달 2배, 6배에서 13배 이상이 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하반기의 물량,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냐. 지금 1분기 때는 그나마 물량이 있었어요. 그죠? 2월 달에 물량이 많았죠. 그런데 2분기 때 물량이 줄었죠. 자, 3분기 여름에 물량이 조금 늘지만 거의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죠. 4분기 때는 물량이 확 줄어버려요. 우리가 가장 이사철이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전세 매물도 기존 입주 물량 없죠? 그럼 기존 매물은 어떻게 돼요? 기존 매물도 지금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지금 2년만 지나면 나올 매물을 지금 4년을 거주하게 하다 보니까 물량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의 양을 놓고서 거래를 막아버리니까 이게 충분히 2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이사를 못 하는 거예요. 전세가가 뛰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전세가로 고생하시는 건 누가 만든 거냐? 이거는 법을 만드신 분들이 이건 만든 거예요. 지금 시기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어도 하필이면. 이렇게 만든 거 누가 했어요? 이분들이 한 거예요. 이걸 몰랐느냐? 알았는데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임차인들을 고생시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다가 보유세를 올려버렸어요. 보유세를. 그러면 증여를 해버리죠. 이 보유세를 올려버리면 양도세를 낮추면서 그렇게 시장 전문가들이 보유세를 올리되 양도세를 낮추면서 거래세를 낮추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안 낮췄죠. 거기다 거래세 또 올려버렸죠. 취득세를. 그러니까 보유세만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증여를 해버리는 거죠. 기존 매물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네들이 걷어들인 세금만 올라갔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 보유세 올라가면은 또 임차인들이 월세가 올라가요. 보유세 지금 세도 물건도 없는데 집주인들이 안 내요. 누가 내요? 임차인들이 내요. 선진국 유럽에서는요 아예 임차인들이 보유세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경제적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세입자들을 골탕을 먹이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게 올해 그러면 입주 물량이 올해 적은 게 끝나냐? 아닙니다. 자, 이게 그래프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작아서 2020년까지는 물량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게 이 빨간색 이렇게 가로로 가는 빨간색 이게 수요예요. 수요. 이 정도는 채워줘야 채워. 이 정도는 이게 기본 수요 물량 수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채워줘야 돼. 빨간색 그래프까지 이 파란색 그래프가 닿아야 되는데 현재 2021년에 그래프 이만큼 부족하죠. 이렇게 부족해 이만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2022년도에는 상황이 좀 낮으냐? 더 부족해 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2023년도에는 사정이 낮으냐? 2024년도에 더 부족해요. 그럼 2024년도에는 사정이 낮으냐? 2024년도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더 부족해요. 여기다가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가로막았죠. 거기에다가 취득세를 엄청나게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간 우리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빌라트 민간 건설업자들이 집을 안 지어요. 왜? 안 팔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민간 업체 이제 작은 집도 부족해. 아파트도 부족해. 이게 언제부터? 내후년부터 그래. 23년부터.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왜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일부러. 집값 더 뛰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취득세를 올려서 왜 임대사업자들이 선순환 기능도 있는데 왜 무조건 막아서 왜 민간업자들 공급까지 막어? 기존의 아파트 물량이 남아돈다고 해서 입주 물량을 안 만들어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 김현미 장관이 만들고 물러났어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태. 이때 집값 뛴 건 이거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이거는 공급이 부족한 건요. 백약이 무효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뭔가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특히 세입자들이 더 힘들게 생겼어 지금. 집을 안 산 사람보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아무도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정부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청약 뭐 받으라고 신도시 많이 만들지만 통장이 지금 2,700만? 거기에다가 그 1순위만 1,500만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추첨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 여러분들의 인생 저희 꼰대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서울의 5월 아파트 이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서울의 5월에 아파트 7년 만에 입주 물량이 제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제로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인가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와 이게 7년 만에 입주 물량이 제로인 거는 처음이죠. 서울이 신축 아파트죠. 아파트 이건 아파트 물량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여야 될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꼭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저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힘이 나서 하고 그 다음에 꼭 알람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시오. 자,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